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바쁘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들 네. 모셔봤는데요. 잠깐 이렇게 화색이 좋을 수가. 옛날 생각나요. 옛날 네. 생각나서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죠? 오늘은 대학생 투자 동아리에 계신 분들을 모셔봤는데요. 네, 세종대학교 이상훈 학생 그리고 국민대학교 이승호 학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연이니까 네네. 재미있게 자기소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어떤 분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네. 저는 세종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고 세종투자연구회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98년생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이상훈. 네네. 네. 세종투자연구회는 저기 능동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종시에 있습니까? 능동에 있습니다. 능동에 있습니까? 네. 자, 또 다른 분은 닉네임이 뭐 와이번 이건 뭐예요? 와이번 이제 저희 동아리에서 유래된 이제 이름인데요. 네. 제가 이제 전 국민대학교 다니고 있고 현재 금융투자 동아리 이름이 와이번이고 거기서 회장 맡고 있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회장이세요? 네, 저 회장 맡고 있습니다. 근데 상무님도 회장 아니었나요?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세종대학교에서는 지금 현재는 부원으로 있고 네. 전국 대학생 투자동아리 맞아요, 연합회 맞아요. UIC라는 단체 이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네. 전국 대학생 투자 동아리 회장이에요? 네. 헐. 맞아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두 분이 약간 뭐 입으신 것도 그렇고 오늘 스타일도 그렇고 완전 똑같은데. 네 비슷한데 두 분 모시려고 저희 연출진들이 되게 상고처려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이렇게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투자 성향이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던데 먼저 누구부터 할까요? 장희우서부터 할까요? 네, 이상훈 이상훈 학생. 저는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좀 리스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투자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FM. 네. 우리 와이번은요? 저는 이제 좀 대학생들의 대변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좀 한방 생각하는 그런 하이 투자자라고 리스크 하이 볼수 리턴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20대 남성이 수익률이 꼴찌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투자를 하셔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네. 하이 리턴이 없을지는 제가 이제 몰랐어가지고 네. 리스크만 지게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기사에 동의하세요? 두 분한테 공식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먼저 이상훈 학생이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이상훈 회장으로 부르겠습니다. 회장. 네. 오. 상훈 회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 20대 수익률이 저조했다. 공감하세요? 저는 한 번도 이제 의식을 못했는데 오늘 내용을 처음 들었거든요. 분명 저는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그럼 혹시 떨어뜨리지 않았나. 어허. 자신감. 네. 와이번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좀 동조한 것 같아서 아. 그 수익률 하락에 동조한 것 같아서 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수익률이 그러면 좀 극명해요? 저희가 수익률 포트폴리오에 글쎄 숫자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 제가 얼핏 듣기로는 두 분 다 올해 상당한 초과 수익을 내서 이 자리에 초빙했다라고 했는데 아닌가요? 이거 뭐 베스트와 워스트 케이스인가요? 일단 저는 확실한 거는 저번 주까지는 좋았습니다. 저희는 참신한 진정성 있는 방송. 네.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한 30에서 40% 정도. 오. 3, 40%. 네네. 네, 우리 지금 코스피 지수가 70% 올랐는데. 조금 더 믿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네. 당황시키세요? 죄송합니다. 편드는 것 봐.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와이번은? 뭐 저도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번 주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여서 그 부분이 조금 그 네. 수익률 하락에 동조하지 않았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네. 먼저 뭐 포트폴리오 공개 이런 것도 차차 하더라도 두 분이 투자를 할 때 흔히 철학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대학교의 수많은 투자 동아리는 위에 선배서부터 내려오는 뭐 수많은 투자 철학 같은 게 있던데 세종대학교, 국민대학교도 그런 철학이 있습니까?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잃지 않는 투자를 좀 중시하는 철학을 가지고 지키는 있습니다. 투자요. 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이 이승호 님이 음. 신찬호 과장님 아시죠?
신찬호 알죠? 클라스. 네, 투자 동아리 후배라고. 아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우리 밥보다 투자 하나의 네. 네. 우리 에이스인데 신찬호 과장. 네. 어떻게 그분께 투자 철학 아, 물려받았나요? 제가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해서 네. 이렇게 투자 철학을 모든 걸 다 받진 못했지만 그 음. 저번 주에도 그 선배님 한 번 뵙고 한번 여러 얘기 들으면서 저도 잃지 않는 투자, 잃지 않는 투자. 투자는 똑같이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잃지 않은 투자, 뭐 잃어도 되는 투자 그런 거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투자를 한다라는 게 뭔가 시도하고 도전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자 이렇게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세상에 돈이 참 많아요. 유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모라는 거, 뭔가 갖지 않으면 불안감, 낙후된 것 같고 도태된 것 같고 사람 사이 네트워크도 끊기는 것 같고. 자 투자를 하시는 두 분은 최근에 포모를 느끼세요? 어떤 얘기냐면 주변 대학생들끼리에 네. 쟤 돈 좀 벌었대 부러움을 넘어 이제 시기심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느끼세요? 저도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코스피 상승률이 이제 70%가 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투자를 잘하고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SK 하이닉스나 그냥 몰아서 살 걸 이런 생각이 자주 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SK하이닉스를 몰아서 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몰아서 투자하는 건 살짝 좀 그래도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수익은 잠깐 좋겠지만 그리고 리스크 생각하면은 그게 옳게 된 투자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지키는 합니다. 투자 철학에 맞지 네네네. 않는다. 음. 그 저는 이게 궁금해요, 두 분께. 네. 우리가 Z세대의 투자 시선을 보는 게 좀 그럴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분께 Z세대들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시장 어떤 것 같나요? 왜 중요한 것도 네. 생각이 양보하네요. 네. 네. 지금 시장이 이번 주에 아마 좀 많이 하락을 한 걸로 아는데 그래도 좀 리스크 관리를 했다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방어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긴 할 건데 너무 급등하면서 지수가 앞으로 좀 꺾이면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심이 저는 10월달 내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하락으로 전환된다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를 좀 복귀해 보면 나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10월달 접어들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봤는데 그런 한 주를 보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와이번은요? 저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유동성 강세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진짜 기회가 아닐까. 기회가 오히려, 아닐까? 예,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두 분이 약간의 상이함이 좀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요. 어떻게 이 젊은 친구들의 이 젊은 시각 또 그들이 실제 투자하면서 나타냈던 퍼포먼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데 두 분은 투자를 할 때 뭘 네. 봅니까? 뭐 어떤 혹자는 그냥 길 가다가 가장 많이 보이는 상품 사요.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먼저 이상호 회장. 네네. 전 투자할 때 그래도 제 좀 전공 분야가 이제 전자공학과다 보니까 그런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산업 전망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다음에 좀 관련된 기업이 어떤 게 있나라고 찾아보면서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승호. 네, 저는 보통 이제 그런 기업이나 산업 전망도 보지만 돈이 일단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런 이제 좀 기술적이나 수급 같은 거를 좀 많이 수급을 봐서 보는 거예요? 결국 돈이 흘러 들어가야 주가 부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고려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급을 본다. 제가 올해 페이퍼를 쓰면서 한국 코스피가 좋다. 왜냐하면 기세가 좋다. 기세는 수급으로 알아보는 한 상당히 기세가 좋다라고 했는데 그럼 수급을 말씀 주셨으니까 이렇게 또 여쭤볼게요. 5거래일 연속 오늘도 좀 봐야겠지만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버리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급이 안 좋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좋을 날이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내에서는 외국인이 버린 만큼 다시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버린 만큼 다시 줄 거다. 쥐어 담을 것이다. 네. 똑같은 종목을. 네. 그러면 두 분 각자 요즘 주목하고 있는 산업 있나요?
좀 다들 반도체에 관심이 많은데 네. 반도체에 관심이 많은지 아니면 나는 다른 산업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게 있는지 이번에도 장유서인가요? 그렇죠. 세종 네. 투자연구회. 네. 한번 말씀 주시죠. 네. 혹시 뭐 자료를 띄워서 설명을? 아, 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자료를 음. 아주 기깔나게 준비해 오셨다. 그러니까 저는 첫 페이지 보고 깜짝 네. 놀랐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첫 페이지가 난리가 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첫 페이지잖아요. 네, 저 얼마 전에 이제 뉴스원 포럼에 좀 재밌는 주제로 한번 대학생 대표로 이제 나갔었는데 이때가 이제 좀 코스피가 급등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5천을 진짜 갈 수 있냐라는 주제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좀 주목적으로 봤던 산업들이 뭐 반도체나 아니면 AI 인프라들 그리고 뭐 조선, 방산, 원전 좀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는 산업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상승이 있으면서 저는 좀 AI 인프라에 대한 산업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네. AI 인프라에 대한 네. 산업에 집중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지도께서 말씀 주시죠. 네, 자료 계속 볼까요? 혹시 앞에 좀 코스피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네네. 이어서 할까요? 네, 코스피가 이제 4천이 돌파하면서 진짜 5천까지 갈 수 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투자 심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동성이 저번 주까지 공급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뭐 금리나 이대감 그리고 투자 심리가 그래서 극대화되었었는데 이때 반도체나 AI, 2차 전지 등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 세종투자연구의 투자 철학과 일치하게 시장이 너무 오른 게 아니냐, 실물 경제 대비 좀 과열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장 기대가 꺾이면은 전반적으로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수별 수익률 비교도 보시면은 코스피 전체가 오를 때 뭐 코스피 50 대형주에 속하는 상승률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오히려 중소형주는 좀 소외받는 소외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 추이가 이제 최근에 급등했던 걸로 아는데 일반적으로는 지수가 급락하는 형태가 발생할 때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수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좀 중소형주가 부진하기 때문에 반대 매매 금액이 좀 많이 나왔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실적에 좀 주목을 해서 어떤 산업이 좀 유망한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산업이 유명하다라고 생각하셔갖고 거기에 직접적인 비중을 많이 실었나요? 저는 AI 좀 전력 인프라 이런 게 뜰 것 같아가지고 전력 인프라. 네네.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투자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샀어요? 저는 9월부터 이제 샀었는데. 그건 좀 늦게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 오르기 바로 네네. 직전이잖아요. 네네네. 좀 시장에 그래도 뭐 수급이 몰리는 것도 저도 뭐 투자할 때는 그래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리고 지수 좀 좋을 때 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각 투자 동아리마다 종목을 선택하고 장기간 보유하는 근거와 이유 이런 것들이 네네. 다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학교마다 좀 깊은 학풍 등등으로 인해서 투자 동아리도 철학이 좀 다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AI 전력 인프라 9월 달부터 왜 샀는지 왜? 네, 그냥 사고 싶어서 샀는지 아니면 로지컬하게 뭔가 세종대학교의 투자 동아리에서는 이러이러한 신호 아니면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종목을 선택하고 이렇게 보유하는데 그게 왔다든지 등등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업 자체의 좀 내재적 가치를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단기간에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동안에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도 뭐 관련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된다 이런 포인트가 있는 시기에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HC현대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네네. 그 당시에 기억에 남는 어떤 기사, 어떤 포인트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최근에 뭐 하이퍼스케일러 카펙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차세대 전력기기 투자 사이클에 뭐 새로운 선행 지표가 된다. 이게 2026년까지 추가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길게 보면 2030년까지 계속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거다라고 좀 기사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포인트에 있어서 내년이나 아니면 내후년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인 뉴스플로우들에 네. 대한 긍정적인 시효 때문에 투자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아까 또 재밌는 건 요즘에 MZ들은 미국 투자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미국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포트폴리오에 미국도 있고 국내도 있는데 토탈리 한 2-30%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20-30%가 났습니다. 그럼 해외는 더 났습니까? 해외는 제가 해외는 좀 길게 가져가는 편이라 계산을 따로 안 해봤는데 네. 그래도 아마 국내보다 살짝 더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해외 주식이랑 국내 주식 비중이 어떻게 돼요? 저 국내가 3, 해외가 7. 오, 해외를 더 많이 하는. 해외 얘기 주세요 그럼. 네, 왜냐면 비중이 더 많은 거를 핵심적인 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네네. 네. 제가 해외에서는 그래도 뭐 테슬라 쪽을 좀 길게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전망이 제가 2024년도에 좀 테슬라 오르던 시기에 투자를 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네, 물려서 강제로 좀 1년 동안 길게 보유를 하게 되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는 아마 더 길게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이죠 한국 시간으로 네. 테슬라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네.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죠. 그럼 주주 측면에서는 여전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또 다른 혁신과 성장성을 담보할 거다 이렇게 베팅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계속 남의 집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네. 이제 스모님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네. 미장국장 비중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저는 미장 아예 안 하고 있고 그럼 국장 100%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오, 확실하다. 오, 그럼 산업별 비중은 어떻게 돼요? 산업별 비중은 원래 이제 전력이나 로봇처럼 이제 아예 네. 필수적인 걸로 갔다가 지금은 바이오가 많이 눌려 있는 것 같아서 바이오 쪽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어떤 거요? 바이오 이제 메지온이라고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몰라서 더 매력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거 주의 종목 막 뜨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은 주의 종목이 안 떴고 네. 근데 주의 종목 뜰 만큼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지금 제가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와이번은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약 바이오, 특히 네. 바이오주를 계속해서 야금야금 모으고 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네요. 그리고 가져오신 자료 제목이 Z세대 돈돈돈이에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측면에서 이 자료를 준비하신 건가요? 이제 Z세대, 네. MZ 딱 그 나이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그 관심과 열망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을 제가 동아리를 하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근데 방법이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이 있네? 해가지고 이렇게 Z세대의 돈돈돈으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요즘 대학생들은 주식 대부분 다 해요? 정말 제 주변에서 제 친구들 안 하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왜냐면 저 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저 학교 다닐 나 때는 때는 말이야. 네. 대학교 다닐 때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 비중이 10명 중 1명? 그래요? 밖에 안 됐어요. 네. 지금은 거의 10명 중 8명 와. 안 하면은 너 안 하고 뭐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지금 확실히 그런데 네.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 좀 해줄까요? 실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 대학생이 주식을 투자하는데 네. 학교에서 주식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주식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곳은 동아리 내에서 이제 선배님들과 교류하면서 배울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경제적 그런 지식만 그냥 전공 수업에서 배울 수 있고 나머지는 아직 그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니치 마켓과 공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국민대학교 와이번의 철학을 한번 보죠. 자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대 수익률이 조금 높아야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시드머니를 나중에 30대가 돼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젊을 때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큰 종목을 찾으면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이 벌겠다. 네. 네, 한마디로 네. 리스크를 태우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이렇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게 되는데 왜 궁금해가지고 돈을 버는 목적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궁금하네요. 네, 편다상 아나운서는 돈 왜 벌어요? 주식 투자. 시드머니를 늘리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노우볼 효과를 계속 내기 위해서. 네. 자, 먼저 와이번은 주식 투자를 도대체 왜 하시는 거예요? 저도 뭐
편도성 아나운서님과 마찬가지로 일단 시드머니를 키워서 그거를 토대로 경제적 자유 누리고 싶고 제가 또 여행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나이 들고 좀 편하게 지내고 싶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최종적으로는 우주까지 가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서 그 우주 여행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보고자 그럼 합니다. 수익이 꽤 많이 나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아, 여행 가고 싶어서 네. 어쨌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금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상훈 회장님 어떠세요? 저는 뭐 여행이나 놀러 가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제 자신의 명의로 된 이제 집을 좀 사고 싶어가지고 네. 집이요? 내 네. 집 마련. 내 집 마련. 이왕이면은 좋은 집에서 살면은 좋으니까 그래도 주식 투자로 뭐 집값 오르는 것보다 좀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 20대의 생각으로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정규분포상에서 두 분의 이런 생각이 거의 확률적으로 정규분포 가운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왜곡된 스케줄 있는 생각입니까? 뭐 생각으로 따지면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투자 동아리 두 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투자 동아리에서는 시장이나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서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걸 공부하는지 궁금해요. 뭐, 먼저 얘기하세요. 네. 아, 뭐 저는 이제 보통 경제 뉴스를 가장 많이 읽는 거를 중점으로 두는 게 국내 시장 내에서는 자금 규모가 뭐 미장만큼 크진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뉴스의 단발적 재료에 대해서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때때 그 모든 시간마다 계속 네이버 뉴스를 전 켜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 뉴스 보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많이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모든 뉴스를 다 봅니까? 요새 조금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관심이 좀 줄긴 했는데 항상 상승장일 때는 계속 모든 게 상승이 나오니까 어떻게든 모든 거 한번 다 이끌어보고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다 봤던 것 같습니다. 진짜. 세종대학교는 공부를 네. 어떻게 합니까? 저희 살짝 뭐 화면 띄우면서 네. 말할까요? 네. 네, 그래서 요즘 MZ는 투자 공부 어떻게 하나 혼자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뭐 접근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모여서 이제 동아리 스터디 같은 걸 하게 되는데 뭐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뭐 스터디를 열어서 산업 분석이나 뭐 기업 가치 평가, 뭐 시장 트렌드를 찾아보는 그런 학습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신입 기수는 이제 선배 기수들의 좀 교육 같은 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실제로 투자를 뭐 해보거나 뭐 주식 매수 매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뭐 모의 투자 대회 같은 것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같이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 속의 세트위원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정기 활동에 전체 부원들이 모여서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뭘 띄워놓고 뭘 하는 걸 캡처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아마 상반기 초반이라 그런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네, 네. 잘. 네. AI가 만들었나? 실제 저희 학교 강의실이고요. 네. 네. 아마 펀드 운영 이런 팀에서 뭐 포트폴리오를 뭐 어떻게 수립을 했다 발표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댓글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서 저도 궁금해졌는데 네네. 처음 주식 시작할 때 돈 어디서 났어요? 어떻게 마련하셔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나 맞춰볼까? 네.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네, 아니면 부모님이 투자를 해보라고 조금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아직 사회초년생이니까 레버리지가 이렇게 이제 한정적이고 네. 엄마 카드 쓴 건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단 방송을 안 보실 거라 믿으시고 네. 일단 아버지가 처음에 22살쯤에 주식 투자라고 돈을 크게 주셨습니다. 오, 되게 훌륭한 아버님이시네요. 그 시기에 따지면은 다 주식 투자하면 이제 망한다 이런 이미지가 아직 있었던 시절인데도 좀 과감하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종잣돈이 이제 시드머니 돼가지고 네네. 현재 계속해서 연 한 20-30%를 내고 있다. 항상 연 30%는 아니지만 뭐 따지고 보면은 그 이상을 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022년부터 한 3년 된 거죠? 20년부터. 20년 네. 코로나 때. 네. 아버님이 되게 인투이션이 있으시네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물론 동학개미 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세상이 흉흉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투자를 해라. 어떠세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아버님이 저는 아직 투자를 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네. 24년 말에 아버님한테 돈 받고 그리고 24년 초에 제가 전역하면서 분적금을 통해서 이제 안 그래도 시작한 지금 게 여기 댓글에 계속 요즘은 군대 갔다 오면 네. 네, 시드 머니가 마련이 된다 막 이런 음. 말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모아요? 저때 이제 저때 그 작년에 제가 한 1,100, 200 정도 전역하면 1200이에요? 네, 그 정도를 받고 나왔었거든요. 네. 저는 물론 군대는 안 갔지만 네. 저 때는 음. 다들 병장 때 40만 원 받고 이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넘어가시죠. 네. 그러니까 많이 군필자들은 네.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예전 같으면 그렇게 나와서 뭐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쓸 텐데 요즘엔 주식 투자는 열풍이 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좀 한 번씩 볼까요? 혹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오셨나요? 좀 궁금하네요. 어떤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었는지 등등.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인데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무래도 이제 하이 리턴을 위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그래서 한 바구니에 담아서 이 메지온이라는 종목에 제가 올해 초부터 지금 사놓고서 계속 지금 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장을 보니까 7만 원을 돌파하고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금 네.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계속 들고 있고 이거 혹시 뭐 메지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지 네, 아니 그리고 자료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해 왔는데 왜 다 말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네. 왜 샀는지, 아. 네, 어떤 기대가 있는지.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대 수익률을 가장 크게 보기 때문에 네. 그 바이오에서 가장 핵심인 이제 FDA 승인 모멘텀을 가장 크게 보고 있고 그 승인이 났을 시에 다른 기업이 경쟁할 기업이 없기 때문에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은 약간 완벽한 삼박자가 아닐까. 바이오에 수급이 와준다면 이 기업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의 이목에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네. 사게 되었습니다. 이 메지온이라는 종목을 잘 아시는 분들도 대부분이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메지온은 어떤 기업이며 강점과 단점, 그다음에 이거의 향후 투자 포인트 뭐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바이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너무 위험하고 바카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삼상에 한 번 실패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는 기업이에요, 메지온은? 그 폰탄이라고 심장 수술 뒤에 그 후유증을 낫게 해주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독점 시장이거든요. 근데 FDA에서 이례적으로 조금 그 지표, 그 승인 기준을 조금 이례적으로 바꿔줘서 그 승인 확률이 되게 올라갔고 실제로 지금 요새 기업이 안 움직이다가 기업의 공지사항도 많이 띄워주면서 12월 달에는 뭐 주주 간담회도 한다고 거기서 이제 뭐 중간 발표값이나 그런 데이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여기 가져오신 알테오젠, 뭐 올릭스, D&D 파마텍 이런 바이오주들을 안 가지고 있고 메지온에만 몰빵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폰탄 수술? 심장 수술의 일환?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종대학교의 포트폴리오 네. 좀 궁금하네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거의 이제 다 정리를 했었고 이제 10월 네. 끝날 때쯤에 수익 실현한 건가요? 네네네. 와. 그래서 저번에는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랑 그리고 로보티즈,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비중을 약 30%, 10%, 10%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나머지 50%는 혹시 모를 현금을 보유하면서 네 10월이 끝날 때쯤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포트가 거의 비어 있는 상태인 거네요. 네 거의 현금 90% 이상.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뭐 제가 프레셔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느끼는 거니까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네네. 현금을 갖고 있으면 뭐다라는 게 요즘에 짤로 도는데. 모다가 뭐예요? 네. 많이 잡히셨죠? 네. 네. 어쨌든 네. 또 다른 기회 비용을 네. 위해서 뭔가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포트를 다 비우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장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네네. 이 다음에 뭘 사실 거예요?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좀 실적이나 뭐 트렌드 뭐 그래도 지속적으로 AI 분야가 이제 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기술주들이 조정받은 가격대에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사실 거예요, 정확하게? 그때도 HD 현대일렉트릭을 다시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아, 그 종목을 되게 좋게 보시는군요. 네네.
여전히 한번 샀다가 익절했다가 네네. 이 폭풍이 지나고 나면 다시 트라이 할 거다. 네네. 지금 포트가 비어져 있다. 네. 여기는 뭐 매지원에 계속해서 지금 많이 네, 뭐 비자 발주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네 맞습니다. 운신의 폭은 상당히 보기 적은 건데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군대를 다시 간다 그래서 1,200만 원이 생긴다면 네. 다시 매지원을 삽니까? 저는 지금도 기회라고 생각해서 어, 지금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지원 그러면 국민대학교가 막 생각이 나겠네요.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두 분의 투자 성향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된 것 같은데 네. 다른 Z세대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친구들은 어떤 성향이에요, 주로? 어떤 뭐- 종목이나 어떤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친구들도 저랑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서 음. 그 테슬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냥 테슬라가 아니라 테슬라 2배 그리고 녹셀이나 뭐 반도체 3배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보통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심지어 레버리지를 단기간으로 하는 것이 아닌 레버리지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이런 투자자들이 제 주변에 진짜 많아서 그렇게 보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또 같이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민거리가 하나가 젊다라는 것은 많은 이견 속에서 어쨌든 장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분들이 살날이 구말리인데 대부분 레버리지의 유혹이란 유혹에 선뜻 손이 간단 말이죠. 레버리지를 잘 따져보면 업사이드만 생각하고 다운사이드를 생각하지 않아서 이 비대칭적인 레버리지의 그 상품에 대해서 현혹이 된다라는 게 우리의 컨센서스인데 두 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 성향마다 다른 겁니까? 수많은 이견이 있지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네. 궁금하네요. 난 60대 돼도 레버리지 할 거다. 이런 네. 무서운 분입니다. 네. 근데 실제 통계를 보면은 레버리지나 뭐 융자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나이대가 아마 50대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만 보면 20대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뭐 투자 열풍이 부는데 일단 당장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좀 끌어다 쓰는 경향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거든요. 네. 2배짜리 상품이 이제 본주고 왜 0.5배짜리 주식을 사고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에 그게 트렌드군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장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포머 아닌 포머스 중에서 레버리지 상품이 열풍인데 대한민국 흔히 올해 키워드는 레버리지 공화국이거든요. 와이번은 어떠세요? 저도 레버리지를 상당히 좋아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레버리지를 자주 썼었고 지금도 이제 아직 레버리지를 제가 쓰고 있는데 레버리지가 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회고 젊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잃을 게 많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잃을 게 생겨서 본인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 지금 마음입니다. 그래요? 네, 패기가 느껴지는데 잃을 게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학적으로 상당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산정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죠. 이번 짝을 겪으면서 지금 한 11월쯤을 이제 우리가 첫 주를 보내고 있으니까 올 한 해 본인들의 경험은 어떤 겁니까? 투자 쪽에서. 뭐 1년을 좀 되돌아보자면은 4월 연초부터 4월까지 좀 트럼프 관세 이런 네. 이슈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야 이제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무섭게 반등했던 걸 보면은 그래도 그때 손이 선뜻 나가지 않는 걸 보면 아직 학습이 좀 덜 됐지 않나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살 수 있는 대담함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교훈을 얻은 거예요. 네. 위기가 왔을 때 사는 대담함. 네. 근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는 불안하잖아요. 네. 그 불안감을 글쎄 어떻게 보세요? 불안감은 어떻게 있지? 사서 잊어야죠. 깜짝깜짝 놀라시네. 맞아. 사서 입어야지.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대담함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저건 또 조금 다른 대담함 생각하는 게 항상 지금 코스피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때 지금이 고점이다. 지금이 고점이다. 지금이 고점이다. 그래서 못 사신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상승장에 탈 수 있는 대담함이 좀 더 수익을 지금은 많이 안겨주는 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숫자라는 것은 네. 숫자 이면에 가려져 있는 이 과정이 생략되면서 상당히 위험해요.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숫자를 갖고 그동안의 성과 과를 논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올해 좀 저조하고 자산 배분형은 올해 뭐 BM 대비 좀 언더퍼폼하지만 괜찮단 말이죠. 그럼 서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서로를 봤을 때. 서로를 평가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를 네.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뭐 한 달 반이 남았습니다. 네. 세종대학교 승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 달 반 사이에 얼마나 레버리지를 쓸지 모르겠으나 서로 평가를 한다면 나이를 차치하고 둘 다 똑같은 옷도 입었으니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장이 좋을 때는 웃겠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평가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자산 배분 이런 것도 좋지만 나중에 한 바구니에 담았을 때 그 종목이 무섭게 치고 달릴 때는 제가 아닌 이제 상우님이 포모를 느끼지 않을까. 네. 근데 다성 씨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처음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딱 자기만의 틀이 생긴 거지. 네. 실제 올해 결과는 내가 살짝 부족한다 하더라도 내 이 철학을 고수할 거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아까 레버리지 말씀드렸는데 청산 당하면은 아무래도 청산 당하면 좀 머리가 멍해지면서 진짜 정말 제 입대를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러면 그 말은 약간 희화해서 미화해서 말씀 주시면 현재 초기 자금이 완전히 제로가 되면 그러지 않길 바라겠지만 그래야 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 투자 패턴을 자산 배분형으로 바꿀 것이다. 네, 저는 근데 그렇게 그때 생각하고 확실히 있습니다. 바꿀 겁니까? 왜냐면 그때 가면 또 본전 생각해서 안 바꾸는 거 아니에요? 또 그때 제가 또 물론 결정할 문제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실패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실패한 뒤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교수님과 학생 같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컨셉은 아니었는데 네, 두 분이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엄청 긴장하셔가지고 우리 대기실에서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야겠잖아요. 그럼 뭐 좋아하는 야구 얘기 할까요? 제가 야구 얘기만 나오면 조금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네. 그게 네. 야구 때문이 아니고 투자 때문에 화난 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그럼 두 분 다 최종 목표가 우주 여행 자가 마련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가까운 미래에 증권사 입사하는 게 두 분의 최종 목표이신가요? 네, 저는 일단 증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싶긴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증권사에는 수많은 네. 업과 일과 분야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걸 원하시나요? 전 그래도 주식을 평생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싶고 뭐 주식하는 게 너무 재밌고 사람들에게 뭐 설명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좀 PB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PB. 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PB입니다. 네. 그러면 리크루팅 한번 할까요? 조만간 졸업이잖아요. 필요하시면 연락 편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와이번은 저도 마찬가지로 좀 말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이제 만나고 그런 일에 딱히 어려움이 없어서 저도 PB 쪽이나 PB 쪽을 많이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PB가 인기가 많나요? 근데 상우님이랑 저랑 이제 조금 성향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또 성격적으로는 비슷한 면이 많아서 그래요? 두 분 다 몇 년 후에 하나증권 PB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항상 열려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 굳이 뭐 얘기를 꺼냈으니까 네. 이거는 제가 두 분에게 한 1분 정도 시간 좀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뭐 어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PB가 가져야 될 덕목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PB 되고 싶다 했잖아요. 네네, 제가 생각하듯이 그래도 고객님의 돈도 이제 좀 잃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저도 제 투자 철학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그래도 리스크 관리랑 고객에 위해 제일 좀 우선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고객은 네. 어떻게 하면 고객이 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돈을 맡기면 고객인가요? 그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기 쉽지 않겠고 아무 그런 신뢰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고객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랑 이제 신뢰를 쌓고 제가 퍼포먼스를 좀 좋게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저와 이제 좋은 관계가 되어서 비즈니스적으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승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고객분들이 사실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돈을 맡기시면서 아버님이 맡기셨어요? 네, 저한테 그 1,000만 원 정도 네, 주실 주셨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내가 1,000만 원 주니까 너 나 종목 같은 거 알려주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셔서 아침마다 전화가 오세요 저한테. 벌써 고객이 있으신데요. 근데
사실 이제 다른 뭔가 남이라면은 좀 더 이렇게 제가 잘 해드리겠지만 아버지니까 또 아침에 이렇게 졸린데 전화 오시고 하니까 좀 이게 조금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게 고객님들을 다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부분 역량을 좀 더 키우려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객님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좋아하시면 또 그 고객님께 맞춰서 드리면 되고 또 보수적이시면 보수적으로 맞춰서 가면 되니까 약간 좀 카멜레온 같이 융통성 있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좋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세종대학교의 컨셉은 그래도 진정성 있게 내가 중심을 잡아주는 PB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했고, 또한 국민대학교의 성향 또 워너비의 PB는 유연합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이 시장에서 뭐 PB라는 롤이 매우 중요한 롤이니까 두 분이 어떤 미래를 그릴지가 내심 기대가 되는데, 저는 오늘 놀란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분이 갖고 있는 성향이 좀 다르다는 게 한 번 놀랐고, 두 번째는 제가 편다성 아나운서랑 7월 달부터 지금 꽤 오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색이 돈지는 참 오랜만이에요. 저 지금 네. 대학 캠퍼스에 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저도 뭐 색다른 경험을 좀 한 것 같네요. 네, 오늘 새롭게 대학생 투자 동아리 하고 계신 이상우님 그리고 이승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석지원 PB와 함께 시장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범어동지점 석지연입니다. 여러분, 범어동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 석지원 PB 오셨을 때 우리 장이 힘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또 네. 엄중하네요. 전반적인 흐름부터 볼까요? 네, 오늘은 좀 엄중하네요. 원래 제가 야구로 치면 승리요정처럼 네. 조금 시장이 좋았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 지수는 3,938.88포인트로 전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2.18%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75.45%, 마이너스 2.53%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달러원 환율이 1,450원을 넘었어요. 지금 50원은 뚫고 넘어가가지고 1,456.10원이고요. 그리고 거래소랑 이제 코스닥 이제 거래 현황 한번 보시면 거래소는 지금 제가 오전에 봤을 때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조금 사는 모양새였는데 외국인 기간 팔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도 똑같이 개인만 매수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외국인의 하락폭이 이번 주 내내 꽤 큰데 달러 환율이 1,450원이면 제 기억 속에서는 정부 당국의 구두개의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오후에 정부 당국의 뉴스 플로우도 한번 좀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네, 그럼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 화면을 보여드리기는 처음이에요. 반도체 쪽도 어제 그 미국 쪽에서 뭐 AI가 조금 고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면서 내려가는 모양새로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상승하는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쪽에는 그래도 조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조금 하락세가 강했던 APR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에서 3%대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로 한번 모아서 보게 되면요. 뭐 상한가인 종목은 제외하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나 아니면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PR 같은 종목이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 이게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요. 지금 화장품 씬에서 조금 중요하게 보는 그리고 실적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들이 인디 브랜드들이잖아요. 네. 인디 브랜드들에 조금 투자를 해놓은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2, 3년 정도 되었는데 그게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법인에서도 그렇고 좋은 성적을 내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이익의 저점을 조금 지나간 게 아닌가 해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화장품이 의외로 좀 시세를 내고 네, 나머지 주도주였던 반도체, 네, 조방원 네. 다 흘러내리는 건가요? 조금 뭐 바이오를 포함해서 다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뉴스 볼까요?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오전에 있었던 뉴스 한번 보여주시면요. 카카오가 제가 아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한 5%대 상승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분기 영업이익은 최초로 2천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 이상 상승을 했고요. 뭐 톡비즈 커머스 매출을 제외하고 다른 부문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다 성장을 한 모습이고 톡비즈 커머스 매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일에 이제 선물하기 기능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매출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그 10월쯤에 업데이트가 한번 됐었잖아요. 업데이트 되고 나서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딜러분까지 이제 저장을 해놓다 보니까 아, 이게 아기가 태어났구나 하는 그런 것까지 다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친구 탭을 패싱하는 현상이 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지금 업데이트 되고 나서 100억 원 정도 거래량이 감소가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 실적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실적이 좋은데 다음에는 실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매수 한도가 꽉 차가지고 이제 이게 매도 압력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해외 주식을 안 하면 바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외 주식 성과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내 주식이 체질이 개선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 그런 모멘텀이 아직도 상법 개정 3차가 남아있는 만큼 이거를 국내 주식 체질이 개선이 된다면 꼭 14%로 유지를 해야 할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성이 아까 10%대 정도 상승을 하고 지금은 한 8%대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과 복합 동박 소재를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제조의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 황제라고 불리는 다이먼이 AI는 이제 받아들여야 될 때다. 실물 경제는 완만하지만 주식시장이 4월부터 불타는 이유는 AI밖에 없다. 혁신을 촉진할 막대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는 AI는 리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카카오 오늘 차트 한번 볼까요? 카카오요? 네. 잠시만요. 말씀 주시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저도 카카오가 여기 제일 오른쪽에 하단에 제가 인터넷 3개 조금만 모아놨어요. 네. 네이버는 오늘은 조금 내려가고요. 카카오는 아까보다는 조금 주저앉은 모양새네요.
지금 네이버는 사실 소버린 AI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엔비디아로부터 칩도 공급받기로 약속을 받았죠. 근데 이제 카카오는 뭐 그런 쪽이랑은 다르지만 오픈 AI랑 손잡고 이제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실적으로 연결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도 이제 하워드 막스 회장님 강연을 듣고 왔거든요. 네. 근데 하워드 막스 회장님께서도 AI가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뭐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어떤 종목이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그러니까 혁신의 여부와 수익성은 아주 별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실적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이 이렇게 하락하니까 뭐 다른 이슈를 보기 전에 두 가지 차트 한번 좀 볼까요? 먼저 신만전자 깨진 지가 꽤 됐네. 삼성전자 먼저 한번 좀 보시죠. 삼성전자 차트가 추세적으로 흘러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추세는 어느 정도 가닥을 다지는 겁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트 양상이 조금 달라요. 지금 제가 파랗게 이제 선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21선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는 21선 밑으로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내려가는 모양새고요. 그런데 또 SK하이닉스는 아까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21선은 조금 지키고 있었고 지금 지지하는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이번 기간을 지나면서 뭔가 향방과 이견이 좀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알겠습니다. 자, 공포탐욕 지수 볼까요? 네, 잠시만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요. 공포탐욕 지수는 제가 이번에는 코스피랑 코스닥의 탑10 종목들을 제가 지난번에 승리요정처럼 나왔던 10월 24일에 그 탑10이랑 오늘 탑10이랑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전체적인 그 코스피 탐욕 지수는 원래는 80대였는데 지금 70점대로 내려간 상황이고요. 코스피 탑10 종목들도 조금 순서가 바뀌기도 했고 원래는 매우 탐욕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탐욕이 더 많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더라도 원래는 뭐 제가 이 중에서 관망이 있는 걸 좀 보셔라 했는데 좀 또 양상이 조금 바뀐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탐욕인 알테오젠이 매우 탐욕으로 들어간 상태고요. 네. 에코프로도 그렇습니다. 어때요? 공포탐욕 너무 헛갈리지 않아? 나는 이거를 지금 한 2달 가까이 계속 보고 있는데 약간 헛갈리는데 시청자 여러분 저희 공포탐욕 지수를 저희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하나증권에 제가 한번 이분을 초대해 볼 거예요. 올해. 그래서 도대체 이 네이밍부터가 왜 만들었고 어떻게 뭘 보라 그러는지 한번 만드신 분들 초대해가지고 한번 낱낱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후 어떤 포인트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오후장에는요, 미국 10월 고용보고서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요거는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오늘 입동이거든요. 네. 입동이에요? 네. 생각이 나는 게 있으실까요? 입동이라 배당의 계절이 왔군요. 아, 너무 처음부터 정답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아니, 사실 드립치려고 했어. 입이 돌아가면 안 되는데 말이면서. 네. 전 붕어빵 얘기하려 했는데. 물론 역시 붕어빵 생각나죠. 붕어빵, 어쨌든. 네. 네. 저도 붕어빵이 생각나기는 했는데요. 다시 하죠. 붕어빵도 좋지만. 붕어빵 생각납니다. 네. 입동하면 배당의 계절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금도 하나 생각나는데요. 배당과 연금을 챙겨야 될 계절이 왔죠. 뭐 IRP도 그렇고 연금 저축도 그렇고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뭐 자동이체를 뭐 다 뭐 걸어 놓으셨겠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얼른 챙겨 넣으시고요. 오늘은 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네. 실적이 좀 양호하고 향후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감액 배당을 하는 주주 친화적인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조금 편입을 하셔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배당 관련한 종목들을
뭐 9월이나 10월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포모가 많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원래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배당주를 주목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12월에 연말에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거기도 했잖아요. 근데 뭐 지금 아무리 분기 배당을 한다고 하고 월 배당 상품이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한 단계 더 나아갈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배당주들을 넣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도 외인들 수급이 많았던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 위주였잖아요. 금융주들. 그래서 최고 세율이 지금 이소영 의원 안이랑 그리고 정부 안을 놓고 25%가 될지 35%가 될지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점에서 근무할 때 일반적인 이게 부자 감세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은 않다고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공무원인 부부가 계세요. 그리고 은퇴를 하시고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데, 일을 하시는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본을 축적을 해서 조금 투자를 하고 예금도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미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매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오셨잖아요. 네. 이소영 의원의 이 분리과세표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친시장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자, 이번 주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오후장에 또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다음 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다음 주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1월 13일에는 우리 수능이 있는 날이잖아요. 우리장은 9시부터 이제 원래 시작이 안 되고 프리장은 없고요. 10시부터 이제 수년이 1시간씩 되어서 4시 반에 이제 장을 마칠 예정이고, 그리고 같은 날 10월 CPI가 발표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셧다운 기간 중이기 때문에 연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 광군제를 시작으로 해서 쇼핑의 계절이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원래는 주중에 있는 일정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요일에 16일부터 다다음 주인 11월 20일 목요일까지 엔비디아 슈퍼컴퓨팅 2025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정 동안 엔비디아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일요일부터 다다음 주까지 AI 슈퍼위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빅테크 중에 마지막 나온 실적 발표인데 사람들이 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과거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매도세도 왕왕 붙긴 했었는데 전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할 거니까 기대를 가져도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그럼 오후장 투자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한마디로 정리한다.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실 좀 두려운 마음도 들죠. 제가 뭐 대구를 다닐 때랑 서울을 다닐 때랑 이미 조금 익숙하지만 마음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그냥 등산을 하더라도 처음 가는 산에 가볼 때는 이게 언제 끝나나, 정상석 언제 나오나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리고 이 길이 미끄러운지 좋은지 사실 모르니까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드는 거는 사실인데, 근데 그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어쨌든 정상석에서 사진 한 번은 찍고 내려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ust do it이죠. 네, 여전히 한번 올랐으면 그래도 정상에서 사진을 찍을 때까지는 지금의 희망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범어동에서 오셨습니다. 석지현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대망의 이벤트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오늘 치킨. 네, 총 5분 추첨을 했는데요. 네, 뭐 장세가 이렇지만 드릴 건 또 드려야 되죠. 그쵸? 네. 이럴 때 오히려 기분 좋아지시라고 네, 이렇게 치킨 드리고 있는데, 좋네요. 네, 8974님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전래훈 지점장님의 뇌피셜 예측은 투자 전략 수립에 중요한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1995님은 금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금에 대한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3번째 당첨자 6657님은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쏙쏙 알아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878님도 당첨되셨고요. 마지막으로 2800님은
신뢰도 높은 실적 추정치 상향 기업에 대한 내용이 유용하고 믿음이 갑니다. 종목 선정에 참고하기 좋아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총 매주 5분 추첨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당첨이 안 되셨어도 다음 주에도 이벤트는 계속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치킨이 특히 젠슨왕 이후에 유명해졌는데 그래도 뭐니 겨울에는 붕어빵보다도 치킨이죠. 저희가 치킨 계속해서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은요. 모든 단기자금 위험과 기회는 외환시장에서 온다. 과거 1450원 선에서 정부의 구두 개입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오후장에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여러분의 재테크 여전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밥보다 투자 하나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